자,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낙폭과대 반등이 나타나면서 종목 장세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남크선님.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증시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좋으니까 열심히 돈 많이 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11월 이 대선까지는 열심히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지수가 일단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죠. 앞으로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언제 합의가 이뤄지느냐,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과 코로나 재확산 여부, 이 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다음 달에 미 대선도 있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우하향 쌍봉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하향 쌍봉을 시원한 상태, 단기낙폭과대해서 반등이 한 4일 동안 좀 나타났네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전환이 안 돼 있네요. 지지선은 720에서 220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5일선치를 잘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점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수는 조정권이구나, 지금은 테마 종목 장세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항상 종목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제일 좋겠고, 밑에 분 투자 심리는 괜찮고 단기표 방향도 다 괜찮습니다. 단지 매물대 소화를 하려고 하면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래량에 좀 주목하시기 바라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추세가 전환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도 좋고 3박자, 7박자가 잘 맞는 상태에서 내일도 역시 지지를 받고 대기 매물대를 돌파를 했으니까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세에 무게중심을 두자. 그러면 혹시 코스피가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는 크게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자, 강릉선님. 네.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제가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한 차원의 일부뿐이지, 이게 뭐 붕괴했다고 하락하니까 현금을 막 크게 늘린다거나 뭐 하락에 대비하고 하락장이다, 3월 같은 하락이다, 이런 거는 공포지수라든가 환율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다시 올라오죠. 근데 이제 돌발적 변수가 트럼프의 어떤 코로나19 확진이 이제 나옴에 따라서 변수가 생겼다가 또 퇴원까지 이어지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과거에 브라질 대통령이라든가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 이후 회복되면서 오히려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이런 어떤 이벤트성의 어떤 흐름, 오히려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크게 문제없이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선에 대한 붕괴 시에는 일단은 뭐 붕괴했다고 막 본격적인 하락이다, 이런 것보다 이제 하락은 나오겠죠. 나오는데 하락 나온다고 뭐 현금 막 크게 늘린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 보고 하면 괜찮다. 이 하락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 보고 하시면 되고, 다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3월 같은 하락은 아닐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 조정이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종목이 지수에 의해서 같이 덩달아 밀린 것들이 많겠죠. 원래 가야 될 종목인데 지수 때문에 덩달아 밀린 거, 그거를 사는 거다. 정말 사신 분들은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 이후에 퇴원까지 흐름이 오히려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11월 미 대선까지는 역시나 그냥 종목에 초점 맞추시면 되고, 지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로 되발락이 나오게 돼서 전저점이 이탈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쌍바닥, 전저점 붕괴는 추가 하락형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선만 정확하게 지키시고 종목 장세 열심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미국 증시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좀 상승 탄력이 생각보다 약하죠. 아직까지 결정적인 이제 정책들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단기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트럼프 퇴원 이슈 그리고 이제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는데요. 21선 돌파 직전이죠. 지금 일봉상 박스권 상단 추세 같은 경우는 2,440포인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2,440포인트대를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권은 2,260포인트대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반등 기대하는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트럼프 건강은 좀 변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퇴원은 했지만 만약에 재2번을 했을 때에는 시장이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지율이 10% 이상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은 바이든에 압승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민주당 쪽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상하원까지도 압승하게 되면 이제 선거 이후에 또 대규모 추가 부양 기대감이 또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한쪽에 압승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트럼프가 오히려 따라오게 되면 좀 불확실성이 또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쪽이 트럼프가 압승을 하든 바이든 후보가 압승을 하든 압승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야지만이 역시 정책 기대감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좀 더 바이든 쪽으로 압승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추가 부양 정책 합의 시에는 안도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 지연 시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신 말 그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왜 그만큼 이제 추가 부양 정책은 지연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합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시 단기 이제 매물 출회 시에는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아직까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상 없습니다. 일단 일봉상 잘 타고 가고 있고요. 외인들 대량 매도 없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도 종목 장세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분석 마치겠습니다. 예, 나린이님. 네. 자,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매매할 적에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또 지수는 현재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 종목 장세 잘 맞춰갖고 50매가 좋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우리들 제약을 좀 볼 텐데요. 우리가 매매할 적에 5일선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5일선 매매는 조정을 받고 첫 번째 5일선을 회복할 적에 밑에 거래가 늘어날 적에 늘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방향이 잡혀야 돼요. 방향이 잡혀야 되는 것이고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은 삼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차 선매수라고 그래요. 5일선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1차 매수 내일 지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종가 개념으로 5일선이 붕괴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 2차 매수. 그럴 적에 삼박자가 맞으면 상승세, 단기 지표가 50까지 오르면 매수 관점. 이렇게 그 조건을 보면서 비중을 맞춰 나가는 거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래서 매수는 3회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 상태에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가 붕괴된 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째 변곡점, 3주째, 5주째, 7주째, 9주째, 11주 이게 마지막이죠. 근데 5주째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제일 주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 투자 심리가 50을 지켜줘야 됩니다. 일봉이 됐든지 주봉이 됐든지 그래서 50을 지켜주기 상태 이번 주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월봉 상태를 잘 보시면 현재 고등이 보인 상태에서 대매물대를 소화하는 관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그중에서 또 범양건영이 있네요. 이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450원 대량 거래 날 종가를 이번 주, 이번 달 돌파를 할 적에는 가려고 하네? 그냥 그대로 보유 관망 자세 추가 상승에 기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일봉에서 보시면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바닥 박스권, 대기명물대 지지받으면서 이런 쪽에 거래가 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 바이든이 되면 뭐 올라가고 뭐 트럼프가 되면 또 이런 건 전혀 없고 뒤에서 후원하는 세력은 어차피 동일하다 보고 미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에 겨냥한 미중 간의 싸움에서 지수 없는 싸움이다 보니 미국은 앞으로 중국의 어떤 무너지는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은 누가 해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두산 밥켓을 볼 텐데요. 미국 경기 부양을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가 되겠죠. 미국의 인프라는 지금 뭐 등급으로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있겠지만 일부 조사 결과를 의해서 본다면은 그 등급 자체가 이제 D등급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등급 받고 있다. 미국 많이 인프라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로 인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원래 트럼프 1기에서 원래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2기가 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죠. 뭐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의 SOC 쪽에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분야일 텐데 미주 시장의 컴팩트 부분의 강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기대주가 바로 두산 밥켓이다. 그러면 차트상에 어떤 타이밍에 놓여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언젠간 가는 건 저는 알고 가능성을 두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타이밍이 드디어 왔어요. 미리 사게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리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이 왔으니까 바로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봉이 이제 밴드 상단이 그전에는 이격도가 컸죠. 근데 이격도가 지금 작죠. 좁은 상태에서 장중에 돌파했어요. 밴드를. 이제 내일 아침에 거의 밴드 상단을 돌파할 것 같은데요.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탄력적으로 연속성이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마켓의 현재가 매수와 함께 추가적 상승세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 차트가 급락할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로나 터지면서 3월 달에 주가를 다 상회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현재 거래가 최고로 터지면서 그러니까 상장하는 날 빼고 이를 최고로 터지면서 대응봉에 말뚝받고 거래 없는 형태의 말뚝받고 거래가 실리며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속적 상승을 바라보는 MACD 오실레이터 추세적 흐름 봤을 때 첫 양봉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추가 상승 기대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가 구매 차트의 신호가 주봉 차트에 이렇게 상승에 대한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 제가 20년의 노하우로 만든 자동 시스템이죠.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 아주 좋습니다. 다음 중 진성 TC 볼 텐데요. 진성 T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련주인데요. 미국 경기 부양 정책 중 하나 인프라 투자, 미국 굴삭기 대표 기업인 캐터필라 상대 기업으로서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진성 TNC로서 캐터필라 관련주 하면 진성 TNC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신에 월봉이 신고가 패턴 속에 놓인 만큼 매물대가 돌파가 돼서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으면 하지만 단기적 급상승에 따라서 지금은 반락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2선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상승을 예측하기보다 지금은 좀 대응이 붕괴가 됐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응이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5개월선을 타고 점진적 상승에 초점 맞춘 전략은 유효하다. 사상 최고대라는 거래가 2개월 전에 터졌기 때문에 물량을 실어놓은 만큼 5개월선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내년도 본격적인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장기적 상승 흐름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유럽이나 지금 미국 시장 쪽에 굉장히 재확산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아직 가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독감과 코로나 동시 우려감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뭐 미리 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철에 다 이제 다시 재확산이 좀 더 또 가파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마스크를 쓰면 또 둔화될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겨울철 대비 이제 코로나 또 수혜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금호 HT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금호 HT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다이노나의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미 FDA 승인을 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제 다이노나와 합병을 또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고 종목 지정도 해제가 돼 있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봉상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도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무엇보다 다이노나 최근 들어 이제 항암 면역 신약 물질을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재료들이 많이 있죠. 항체 치료제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코로나19 여러 가지 이제 항암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재료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진단 키트 이 부분 사업이 앞으로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혈장 치료제까지도 또 개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중요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21선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봉상 이번 주 5주선 회복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개월, 10개월, 20개월의 평선 정배열 상태에서 아직 중장기는 과열권에 있지는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21선을 돌파한 만큼 21선 매매가 양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금요일치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 재택근무가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2020년도 8월 달에 한번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무엇보다 정보보안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대기업 계열사 절반 가까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프트캠프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부터죠.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어제부터 빨갛게 밑에서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죠. 2020년도 8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 기조 속에서 파라볼릭이 움직이다가 밑에서 빨간 거 하나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 상승 전환이 이뤄졌죠. 2020년도 7월 달도 마찬가지였고요. 파라볼릭의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밑에서 하나 나오면서부터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이 언택트 서비스의 이제 원격 근무 솔루션을 이제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재택근무 관련 수혜주로 좀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중장기 지난달에 5개월의 평선과 이격을 내려온 다음에 5개월의 평선 지지 속에서 상승 전환 모색하고 있는 국면이죠. 이번 달 10개월이 20개월의 평선 돌파 시도가 되고 있는 중장기 이제 골든크로스 임박돼 있죠. MLCD는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고요. 아직 투자 심리도 그렇게 과열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캠프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전저점,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이전 저점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고 21선 돌파 시에는 추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일선 이탈, 전저점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저 밑에 721선 부근이죠. 가격대 부근은 721선이 2,100원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대에서 또 노려보는 전략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미리 예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형성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다. 주식은 방향성 게임이죠. 추세가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고 21선 돌파가 이뤄지고 강하게 방향을 위쪽으로 잡으면서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저점 이탈되면 조심하시고 정고점 돌파하면 추가 상승에 대비한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겨울철 대비 지수가 여기서 10월 달에 강한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겨울철 대비 이제 코로나 관련 또 수혜주들도 관심 있게 또 봐야 되는 이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낙 교수님. 네, 다음 종목 똑같은 부류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SOC 투자 수혜주가 되겠죠. 특수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OC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기 부양을 어차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든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해야 되는 향후에 분야가 될 텐데요. 수혜 기대주로서 이때 주가가 이제 오늘 막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경부선 지화와 예타 뛰어넘어 바로 추진이라는 기사가 남에 따라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오늘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건설주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특수건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아까 처음 했던 그 두산밥켓은 매수의 포인트가 안정감 있게 적절하기가 참 편해요. 뻔하고 방향이. 근데 이제 진성TNC는 떴어요. 떴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좀 잘 해야 됩니다. 직장인이 어렵기 때문에 두산마켓은 직장인 하기 좋고 진성TNC는 내려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업자의 매매가 좀 가능할 거고 직장인 어렵겠죠. 요것도 방향성이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월봉에서 이게 대응봉 나올 때 거래가 없죠. 최고 대락은 여기죠. 그러니까 이건 그 의미가 없죠. 이건 의미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걸 돌파하면 이제 탄력이 세게 붙겠죠. 아직은 돌파하지 않았죠. 모르죠. 그래서 아직은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주봉 차트 역시 밴드 상승 돌파 안 했고 앞부분에 대한 매물대 돌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한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월봉의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도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 붕괴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방향성은 아직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돌파면은 그때는 상당하죠. 대응봉 돌파 나타났을 때 거래가 없었던 것을 거래가 실리면서 대양봉 속에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기준에 맞는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니엘 전문가님. 자, 저는 제넨 바이를 좀 볼까요? 이종장계다 코로나 테마 관련주 겹겹이 호재가 있는 종목인데 일단 조정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조정이 끝나간다고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뭐가 선행되죠. 바로 거래량. 오늘 전일 대비 거래가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또 5일선을 회복했고요. 아직 추세는 전환이 안 돼 있고 이럴 적에 거래가 내일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5일선 지지를 잘 받으면은 대기 매매를 소화를 하면서 시공가 패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 주봉은 중기로 보는 것인데 이번 주가 붕괴된 주로부터 3주째 원래 고래기법은 1, 3, 5, 7, 9, 10일 파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3주째, 5주째 방향성을 잡으면은 근데 주봉에서는 현재 3주째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하면 그 추세선 자체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붕괴된 주로부터 3주째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 변화 모색을 하고 있다. 금방은 안 갑니다. 모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급등할 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매수의 행보나 기간 조정을 살펴가면서 추가 상승세 시공가 패턴을 기다려보자. 월봉 상태 보면은 지난달에 조정을 받았죠. 만약에 이번 달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종고점 대규모를 소화를 해줘야 되겠죠. 연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적산벽이 나타난 상태에서 방향성이 금년도 재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항상 주식은 저가 매수권에 올 쪽에만 저가 분할 매수가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란톡에서요. M10W 공명 정주 검색을 하시면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꼭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에서 M10W 공명 정주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사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널은 운영하지 않고요. 오픈 채팅방만 운영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저녁 9시에 M10W 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미국 추가 부양 정책과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 부분은 이슈를 토대로 자세하게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금일 저녁 9시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전무 임원들이 장내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강남 교수님. 네, MTNW 강남 큰손을 노란톡에서 검색하고 오시게 되면 무료 정보,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도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거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 22시에 10시죠. 오후 10시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일 급등이 나타날 주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기법 강조도 하니까요. 그리고 장 끝나면 공개 방송 항상 하니까 MTNW에 꼭 무료 입장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리엔님. 네. M10W에 보시면 노란톡에서 참여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주하고 정영 날인에서는 항상 참여 코드가 0자 4개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중장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